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교수 이창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방시설공사법 시행규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소방시설업의 등록 신청에 관련된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자,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어디에 제출을 하냐? 바로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자, 이게 왜 소방시설업자협회냐? 자, 보세요. 소방시설업을 등록을 하려면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업을 누구에게? 소방시설업자협회에게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시설업자협회에게 제출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떠한 서류들을 제출을 해야 되는지 그 서류의 종류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바로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출자, 예치, 담보한 금액 확인서 한 부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 중요해요, 이거. 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일 전 최근 며칠 이내에 90일 전, 자, 90일 이내에 작성한 자산평가액입니다. 자, 뭘 기억하시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90일 이내에 작성한 자산평가액. 요 90이라는 값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90일 이내에 작성한 자산평가액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기업진단 보고서를 또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나머지 내용들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제가 체크해드린 부분이 시험에서 보기로 나온 적이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등록신청 서류의 보완입니다. 자,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했을 때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자, 일정 기간의 시간을 주고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을 준다는 얘기인데, 자, 소방시설업자협회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서류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 며칠 이내의 기간? 10일 이내의 기간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보완하게 할 수 있냐? 두 가지가 있죠. 첨부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했을 경우, 자, 그리고 신청서 및 첨부 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이를 보완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에 대한 사항인데, 자, 여기에서는 날짜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접수일부터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15일 이내에 발급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 및 반납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먼저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소방시설업자는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소방시설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시도지사는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며칠 이내에? 3일 이내에, 이것도 기억하세요. 3일 이내에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해야 한다. 3일 이내에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사항입니다. 여기 세 가지 기억해 주세요. 자, 등록사항을 변경할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
상호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 그리고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 그리고 기술 인력이 변경되었을 때,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변경 신고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사항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소방시설업자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자,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자, 어떤 경우냐면, 자,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자, 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입니다. 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방시설업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소방시설업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제출하고, 그리고 변경된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경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 인력이 변경됐을 때, 기술 인력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소방시설업 등록수첩과 그리고 기술 인력 증명 서류를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도 볼까요? 자, 변경 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소방시설업자협회는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며칠 이내에 5일 이내에 제출된 소방시설업 등록증, 등록수첩 및 기술인력 증빙 서류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해야 한다라는 거죠. 5일 이내 이것도 유의 깊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영업소 소재지가 등록된 시도에서 다른 시도로 변경된 경우에는 제출받은 변경 신고 서류를 접수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7일 이내 이렇게 기간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기간이 나와 있는 거 5일 이내, 7일 이내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자, 7일 이내에 해당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신고인에게 새로 발급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 정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기 내용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소방시설업의 휴업, 폐업 등의 신고입니다. 자, 소방시설업자는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면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일부터 며칠 이내에, 그렇죠? 30일 이내에 소방시설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의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여기 나와 있는 서류는 한번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이 서류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지휘승계 신고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휘승계. 자, 소방시설업자 지휘승계를 신청하려는 자는 그 상속일, 양수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이런 거 다 시험에 나옵니다. 30일 이내에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지휘승계 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소방시설업자협회는 접수일부터 며칠 이내에 7일 이내에 지휘를 승계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거죠. 기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의 지휘승계 신고의 확인 사실을 보고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지휘승계인에게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해야 한다. 여기도 기간 꼭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착공신고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착공신고. 자, 소방시설 공사업자는 소방시설 공사를 하려면 자, 해당 소방시설 공사의 착공 전까지. 자, 이거 기억하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소방시설 공사의 착공 전까지. 자, 언제라고요? 소방시설 공사 착공 전까지 소방시설 공사 착공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누구에게 신고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착공 신고는 언제 한다고요? 착공 신고는
소방시설공사에 착공 전까지, 착공 전까지만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착공 신고를 할 때는 이제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냐? 자, 보시면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이에요. 원본 아니고 사본입니다. 자, 그리고 등록 수첩 사본 한 부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 시공 및 자, 기술 관리를 하는 기술 인력의 기술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한 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설계 도서, 설계 도서도 한 부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착공 신고를 할 때 첨부해야 되는 서류 이 정도 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소방시설 공사업자는 착공 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자, 변경일부터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이것도 기억하세요.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때 바로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시설공사 착공 변경 신고서에 첨부 서류 중 변경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누구에게? 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착공 신고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고요. 그리고 변경 신고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며칠 이내에 2일 이내에, 자, 이틀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며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되는 소방기술자의 성명, 자격증 번호, 등급, 시공 현장의 명칭, 소재지, 면적, 현장 배치 기간을 소방시설업 종합정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죠. 며칠 이내, 2일 이내라는 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소방시설의 완공검사 신청입니다. 그러니까 소방시설 공사가 종료되었을 때 그때 이제 완공검사를 받는다고 했죠. 그 완공검사를 신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소방시설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또는 부분 완공검사를 받으려면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 신청서 또는 소방시설 부분 완공검사 신청서를 누구한테 제출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출 대상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입니다. 자, 소방공사감리자를 이제 공사 현장에 배치를 한다라고 했죠? 그때 이제 지정신고인데, 자,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소방시설공사에 언제까지? 착공 전까지입니다. 착공 전까지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자, 누구한테 제출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감리자가 자,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소방공사감리자 변경 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사감리자의 지정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며칠 이내에 2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 자, 소방공사감리원의 세부 배치 기준에 대한 사항인데, 자, 여기는 이제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몇 가지 사항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체크해 드리는 것만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 기준에 뭐가 있냐면, 상주공사감리 대상인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상주공사감리 대상이 아닌 일반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가 있죠. 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 일반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에 자, 여기 아랫부분을 보세요. 자, 감리원은 자, 주당 몇 회 이상? 주당 1회 이상 소방공사감리 현장에 배치되어 감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감리원이 자, 매일 거기 상주에서 매일매일 가서 감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최소 한 번은 그 현장에 가서 감리 업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원은 주 1회 이상
소방공사 감리 현장에 배치되어 감리할 것이라는 거죠. 일주에 주당 한 번 이상. 자, 그리고 한 명의 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공사 감리 현장은, 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한 명의 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공사 감리 현장은 몇 개 이하다? 5개 이하라는 겁니다. 자, 5개를 초과하면 안 돼요. 자, 한 명의 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공사 감리 현장 몇 개라고요? 5개 이하라고요. 아시겠죠?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5개 이하라는 값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면적도 나옵니다. 자, 5개 이하로서 감리 현장 연면적의 총 합계가, 자, 얼마 이하다? 10만 제곱미터 이하일 것. 그래서 감리 현장의 개수와 그리고 연면적 기준까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 명의 감리원이 감리할 수 있는 현장은 5개 이하, 그리고 연면적의 합은 총 합계는 10만 제곱미터 이하라는 거. 두 가지 값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상주공사감리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있어요. 자, 그 기간이 무엇이냐? 바로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입니다. 이게 바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기로 나옵니다. 시험에.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세요. 상주공사감리에서 행정안전부령을 정하는 기간, 이렇게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 통보입니다. 자, 보시면 소방공사감리업자는 감리원을 소방공사감리 현장에 배치하는 경우에는 소방공사감리원 배치 통보서에 배치한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소방공사감리원 배치 변경 통보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 배치일부터 며칠 이내에, 감리원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자, 7일 안에 누구에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감리 결과의 통보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이거는 감리 결과를, 자, 누구에게 알려야 되는지 그 대상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소방공사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소방공사 감리 결과 보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며칠 이내에, 7일 이내에, 자, 누구에게 알리냐? 자, 보세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 소방시설 공사의 도급인, 그리고 특정 소방 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알려야 됩니다. 딱 3가지입니다. 알려야 될 대상, 관계인, 도급인, 그리고 건축사. 아시겠죠? 이 3가지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의 신청입니다. 이것도 뭐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제가 이게 날짜를 써놨지만 뭐 날짜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눈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방시설공사의 시공능력을 평가받으려는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에 매년 2월 15일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매년 4월 15일, 개인의 경우에는 매년 6월 10일, 그리고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매년 7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소방시설업자협회는 공사업자가 첨부해야 할 서류를 갖추지 못하였을 때는 15일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여 보완하게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방시설공사의 시공능력평가의 신청에 대한 사항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뒷부분 설명을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